책 속의 바다. 오늘의 책, 김영하의 작별 인사. 어떤 삶으로 남고 싶은지 생각해 보게 만드는 한 소년의 긴 작별 인사, 책 작별 인사를 소개합니다. 고도의 과학기술과 연구원들이 모인 휴먼 매터스 랩에서 아빠, 고양이 3마리와 함께 살고 있는 철이. 어느 날 아침 조깅을 마치고 온 철이는 길에서 죽은 새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왜 죽었는지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고 이내 새를 마당에 묻어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보며 치밀어 오는 표현 못할 감정을 헤아리다가 집으로 들어와 아빠와 함께 홈스쿨링을 시작합니다. 학교에 가고 싶고 친구를 사귀고 싶지만 그때마다 아빠는 학교의 부정적인 면을 언급하며 칙칙한 콘크리트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런 아빠가 상처받을까봐 철이는 학교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아빠의 직장에서 오후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고양이와 함께 노는 평화로운 일상. 전쟁이 진행 중이라지만 휴먼 매터스 랩은 평화롭고 쾌적하기만 합니다. 그런 환경과 답답한 일상에 평소 오지의 마법사, 반지의 제왕, 서유기를 자주 읽으며 모험을 동경하던 철이는 밖은 위험하다며 외출을 허락하지 않은 아빠에게 우산을 주러 가겠다는 핑계로 혼자 길을 나서게 되고 광장에서 낯선 이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낯선 사람들, 다짜고짜 철이에게 무엇인가 들이밀며 등록되지 않았다 라며 철이를 잡아가려 합니다. 크게 소리 지르며 저항해 보지만 철이 힘으로 감당이 되지 않았고 결국 낯선 장소로 오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버려진 로봇들의 수용소. 어떤 이유로 자신이 이곳에 왔는지 알 수 없는 철이는 답답하고 아빠에게 연락해 달라지만 철이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이라 외치는 철이에게 진짜 사람이라면 로봇 흉내를 내라 라는 아이와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철이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이곳에 오게 됐고 자신이 사람임을 밝히고 이곳을 빠져나가야 하는데 아빠와 연락이 닿기만 하면 이곳을 나갈 수 있는데 왜 로봇 흉내를 내야 될까요? 그리고 버려진 로봇들이 모인 수용소라면 이 아이와 소녀도 로봇인 걸까요? 로봇이 아니라면 대체 왜 이곳에 있는 걸까요? 자신처럼 억울하게 끌려온 걸까요? 낯섦과 당혹스러움,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분명 사람인 자신이 왜 버려진 로봇들과 함께 갇혀 있어야 하는지 영문도 모른 채 철이는 아빠가 자신을 찾고 있으리라 믿고 그곳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하며 아이와 소녀와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인생의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철이 이름은 윤리를 전공한 아버지에 의해 철학에서 따와 철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을 다 읽고 나니 영원한 생명을 동경하여 기계 인간이 되기 위해 기계 행성으로 가는 은하철도 999의 주인공 철이도 생각났습니다. 두 철이의 모습이 묘하게 대비되기 때문이죠. 궁금증으로 페이지를 계속 넘기게 되는 이 소설은 고도의 과학기술이 발전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봇과 사물 인터넷 기술 등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입니다. 과학기술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생활 방식도 거기에 맞춰 변해왔습니다. 인간과 기계의 결합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것들을 설계한 건 우리지만 우리도 기계에 맞추기 위해 우리 자신을 꾸준히 변화시켜왔어. 로봇 청소기가 잘 돌아다닐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앴고 자연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초기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마치 로봇처럼 말하곤 했던 거 기억 안 나? 작별 인사 93쪽. 이 대화를 통해 놀랐던 것이 저도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원활한 인식을 위해 로봇처럼 말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우스갯소리로 로봇 청소기가 잘 돌아다닐 수 있도록 가구를 바꿨다는 말들도 종종 봐왔기 때문입니다. 생활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로봇에게 어느새 인간이 로봇이 편하도록 맞춰주고 변화해 왔다는 것을 이 대화를 통해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읽으면서 재미있었던 부분은 피노키오와 영화 AI에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존재들과 비교됐기 때문입니다.
작별 인사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는 사람이란 존재로 남는 것에 대해 절실함을 가진 존재를 보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 인간과 비슷한 그 무엇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에 너무나 쉽게 공감하고 이해하며 때론 당연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영생의 개념도 다릅니다. 영생이라고 하면 진시 황제가 꿈꾸던 불로불사의 영생을 떠오르게 됩니다.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이지요. 인간의 몸을 바탕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작별 인사 속에서 영생의 개념은 신체를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다. 피노키오와 영화 AI의 주인공 모두 사람이 됐을 때 신체가 변합니다. 신체가 주어진다면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철이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 연약하고 무기력한 육체로부터 자유롭기를 소망하게 되었고 난생 처음으로 차라리 기계였으면 하고 바랐다. 그랬다면 그들이 더럽다고 놀려대는 그 번거로운 배설도 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난 것일까 원망스러웠다. 작별 인사 66쪽. 책 속에서 인간의 몸은 불편하고 나약합니다. 반면 몸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도 있죠. 시베리아의 매서운 바람을 맞아 얼어붙은 몸의 일부를 타고 흘러내려가는 따뜻한 차가 마음의 긴장과 불안을 누그러뜨리는 느낌이 너무 좋아 잠시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다. 의식만으로는 결코 제대로 경험할 수 없는 오직 몸으로 겪어야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작별 인사 278에서 279쪽. 우리는 몸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하고 의식할 수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거의 모든 것을 신체의 기능들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받아들이고 조절하죠. 그렇다면 사람이라면 반드시 몸이 있어야 하는 걸까요? 의료 목적을 비롯해서 불가피한 이유로 신체와 기계가 결합된다면 온전히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일까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은 무엇이고 로봇은 무엇인가? 사람이란 존재로 남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철이의 생각에서 가장 인간적인 것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다움은 무엇인가요? 철이 이야기의 끝은 커다란 호수에 점점 큰 파동을 일으키는 물수제비처럼 느껴집니다. 인간의 시대가 사라진 배경에서 철이의 삶이 그렇게 파동칠 거고 그것은 읽은 이에게도 마음과 생각에 크든 작든 파동이 그려질 것이기 때문이죠. 한 소년의 긴 작별 인사를 들으며 어떤 존재로 삶의 이야기를 마치고 싶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김영하 작가의 작별 인사는 미래 시대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우리의 생활 방식, 법과 윤리의 충돌, 삶의 가치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래 시대의 모습을 배경으로 인간이란 무엇이고 삶은 무엇인지 사유해 볼 수 있습니다. 철이와 친구들의 모험을 보며 그들이 무사하기를 응원하고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고민하며 작별 인사에 대해 우리는 어떤 인사말을 건넬 수 있을지 헤아려 봅니다. 철이의 긴 작별 인사를 들으며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삶으로 남고 싶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 김영하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